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거 딱 보고 몇 시가 됐든 귀가하죠. 예, 양이 많고 머리 아파요. 예.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물권법 다시 한번 머리 터져 보면 돼요. 예, 또 725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거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물권법 좀 해야 되겠다. 예.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아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 내용은 굉장히 대동소이합니다. 몇 가지 조금 다른 것들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돼요. 일단 입법 목적이 조금 달라요.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상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 아까 주택 임대차는 주거 생활의 안정이고요. 요거는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까 주택 임대차와는 달리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적용 범위를 봅니다. 일단 건물이 상가 건물이어야 되는데요. 상가 건물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가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영업용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뭘로 사용돼야 된다? 영업용. 당연히 영업용인지 아닌지는 실지 용도로 판단을 할 겁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제조나 가공, 보관 같은 이런 걸 우리는 사실행위라고 해요. 물건을 만들고 가공하고 보관하고 이런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영업용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공장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 20평을 임차해서 도금 작업을 해. 도금 작업. 이거 도금 작업이 영업이에요?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죠. 가공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당연히 상가 건물이 아닌데 그 옆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주문을 받고 있었어. 주문 받는 건 영업이죠. 이때 우리 판례 그럼 전체가 상가 건물이 된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주문을 받았더니 느닷없이 뭘로 바뀌었어요? 상가 건물이 바뀐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지금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거예요. 거기 굵게 보면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도금 작업 플러스 컨테이너 박스에서 영업 활동하는 그 판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 조심하실 게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 반면에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만 적용이 됩니다.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보증금의 기준도 4억부터 시작해서 4가지가 있는데 이거 지금 몰라도 돼요. 나중에 이 숫자 같은 것들은 7월달 이후에 외우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 액수가 얼마 이하? 4억 이하입니다. 근데 이 보증금을 판단할 때 보증금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월 단위 차임까지 같이. 그래서 보증금 플러스 월 단위 차임 곱하기 100. 이걸 뭐라 부른다? 환산 보증금.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이 2억이고 월 단위 차임이 250이다. 그럼 합사면 하면 4억 5천이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걸 초과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당연히 상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상인법 적용 안 되겠죠? 네, 적용 안 되는데 이건 적용돼요. 갱신 요구권. 뭘 적용한다고요? 갱신 요구권은 적용합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라 하더라도 10조 1항, 2항, 3항에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이건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뒤에서 볼 거예요. 리얼에 일단 먼저 나와 있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임차인의 뭐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 환산보증금이 있고요. 법인 미등기 전세 적용되지요. 당연히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 안 됩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도 첫 번째 보호장치가 대항력이겠죠. 자, 주택임대차는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을 때 다음날 대항력을 갖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신청. 1항에 보면 건물의 인도와 두 번째 줄 사업자 등록을 신청.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이것도 사업자 등록 신청과 교부 사이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언제 신청해서? 금요일 오후 5시 59분. 세무서 직원들도 6시 땡 치면 퇴근해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나타나? 열흘 뒤에.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날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그 정도.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효력도 똑같고 안 보셔도 돼요. 여기 있는 거 쭉 뭐 주저주저는 다 필요 없고요. 729페이지 보증금 회수 똑같아요. 대항력권과 뭘 갖추면?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730페이지로 갑니다.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요? 인정돼요. 기준 금액이 있어요. 시행령 6조, 서울 6,500 이하. 거기서 얼마까지? 오른쪽 2,200만 원까지. 이때 이 기준 금액을 정할 때도 이게 적용이 돼요. 너무 짜요, 이게. 서울이 6,500만 원 이하 보증금.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차임이 60만 원만 돼도 한산 보증이 얼마예요? 7,000. 그럼 최우선 변제 받지? 못해. 그래서 요 상가 건물 임차는 조금 이상해. 아주 구멍가게. 그것만 보아. 소액임차. 이 기준 금액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도 일단은 있다. 똑같이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 상가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여럿 있을 때 얘네들이 받는 일정액의 합도 역시 2분의 1 초과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732페이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입니다. 일단 존속기간은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1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럼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규정은 임대차하고 똑같지만 기간만 1년으로 줄여놨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몇 년 보장되는 거예요? 1년. 네, 1년. 두 번째로 요거 1년 미만으로 정했다. 임차인은 유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임차인은 유효 주장할 수 있다. 1년 미만으로 기간 정한 기간에 유효를 임차인만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최장 같은 건 제한 없어요. 자, 갱신. 약정갱신 당연히 가능하겠죠? 예? 법정갱신,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이게 있어요. 계약, 갱신 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고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요 갱신 요건에서 집중해서 나옵니다. 10조 1항, 2항, 3항. 요 계약갱신 요건은 상가건물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이에요. 청구권도 아니고요. 요구권입니다. 이때 임대인은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어렵게 해놨어요.
약간 반강제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요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이걸 또 상임법이 8개를 못을 박아놨어요. 결국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 8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 8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오른쪽에 보면 거절 사유 8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홀수로 되어 있는 것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1. 3기 차임연체. 몇 기 차임연체? 3기 차임연체. 근데 이 3기 차임연체 때문에 이런 충돌이 생겨요. 임차인이 만약에 2기를 연체했어요. 2기를 연체한 상태에서 갱신을 요구해. 임대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3기 연체에 거절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임대인 거절 못하죠? 그럼 갱신해줘야 되죠? 그런데 임대인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왜? 2기 차임 연체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요? 임대인 임차인이 갱신 요구하기 전에 덜렁 해지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는 3기를 연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해석을 했었어요. 몇 길 연체? 3기. 근데 작년에 상가 건물 임대차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또 이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기 이상 연체야 거절할 수 있다. 만약에 2기 연체했다면 일단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은 뭐 할 수는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충돌은 아마 조만간 해결을 할 거예요. 해결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는 되어 있다라는 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X. 무슨 보상? 상당한. 또 하나는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공탁한 경우. 이것도 안 돼요.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야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공탁했다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5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이 중대한 자가 쏙 빠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대한 자가 들어가야 돼요. 7. 임대인이 가나다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다음에 끊고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다 동그라미 요거를 일부라고 바꿔서 내요.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X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7번은요. 7호는 과거에 밑에 가나다가 없었어요. 가나다가 없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제일 많이 남용이 됐던 사유예요. 거절 사유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면 임대인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재건축할 거다 나가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가나다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건축할 거다 안 돼요. 가나다 셋 중에 하나 해당이 돼요.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타법령에서 재건축하는 경우. 요 세 가지 중 하나의 사유에 의해서 재건축할 거다. 철거할 거다. 요렇게 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밑에 첫째 2기가 아니라 3기다. 둘째 공탁은 안 된다. 셋째 중과실이 중요하다. 넷째 아까 뭐라 했어요?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고지인 거죠.
최근에도 어떤 분이 중개사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상가건물 임차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런 상황이래요. 주인이 바뀌었고 바뀐 주인이 재건축한다고 나가달라 그랬대. 나가야 돼요? 얼마 받고 나갈까요? 그랬더니 나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재건축에 고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안 나가도 돼요. 근데 계약을 언제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몇 년 전에 하셨대. 아이, 그럼 안 돼요. 그랬어요.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법 시행 이후 갱신된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보통은. 어쨌든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를 좀 잘 정리를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계약갱신 요구권은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정확하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을 넘지 않는 범위? 5년. 과거에 최초 임대차 기간을 제외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제외가 아니라 포함. 그 다음에 이 최초 임대차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냐 후냐를 따지질 않아요. 일단 그 임대인과 최초로 체결한 그 임대차를 말합니다. 어쨌든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 5년은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 약정갱신이나 법정갱신에는 이런 5년이라는 기간 제한 같은 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에서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이 됐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갱신이 되면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은 뭐라고요? 전 임대차와 동일. 기간은? 기간도 동일. 단 보증금 및 차임을 1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증감. 1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증감.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효과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이 되었을 때 그 효과,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 단 보증금 및 차임만은 1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근데 아까요, 이거 일정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예컨대 서울 4억 5천 환산보증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되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어요?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이걸로 가겠죠. 갱신 요건에서 갱신되면 이게 적용되겠죠. 요게 적용 안 돼요. 요거는 적용 안 돼요. 요건 적용 안 되고 공과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참작해서 당사자들이 합의로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 이것도 적용되고 이것도 적용되지만 이거는 적용 안 된다. 10조의 2라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734페이지로 위로 올라가면 양가로 5번 갱신의 효력.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거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 규정에 의한 범위 요게 100분의 9예요. 그 1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증감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묵시적 갱신이 따로 있어요. 세 번째가 묵시적 갱신인데 묵시적 갱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 기간 내, 이때죠? 요 계약갱신 요구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갱신 거절 통지하면 법정갱신을 막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어요? 갱신 요구. 네? 법정갱신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즉 계약갱신 요구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한다라는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정갱신이 돼요. 그럼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요때까지 기다렸다가 임대인이 아무 말 안 하면 법정갱신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요 사이 임대인이 거절을 해 나가달라. 그럼 임차인은 뭐 하면 돼요?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아까 주택임대차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도 통지할 수 있었죠. 그래 안 그래요?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갱신을 제가 뭐로 이해하자 그랬어요?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는 거.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요 사이에 통지하면 막을 수 있었고요. 임차인도 요때까지 통지하면 막을 수 있었죠. 주택에서는. 근데 상가 건물에는 임차인이 통지 이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임차인이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상가 건물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나가고 싶어요. 그럼 약정갱신 할 일은 없죠. 갱신 요구권 행사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임대인도 이건 안 해요. 그럼 법정갱신 돼요. 임차인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다시 말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도 통지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법정갱신 된다. 그냥 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기간이 딱 됐을 때 나가겠다! 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원래 주택임대차는 1월 전까지 나가겠다! 그럼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나가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나가겠다! 그래도 법정갱신 돼요. 법적으로.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돼? 일단 법정갱신 되고 바로 해지 통지하고 3개월 뒤에. 그래서 요렇게 통지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이 되고요. 법정갱신이 되면 그 효과는 전임대차와 동일합니다. 차임이 보증금은 어떨까요? 이거 범위 내에서 증감? 아니에요. 동일해. 기간만 1년이에요. 기간만 몇 년? 그리고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지. 얼마 지나면 해지된다? 3년.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과 법정갱신의 효과가 조금 달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다. 상가건물에는. 이렇게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법적으로. 아시겠죠? 상가건물 임대차는요. 상가건물 임차인이 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에요. 중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 이건 뭐예요? 망한 거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질 않았어요.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가려고 이사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살고 나갈 수도 있지만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그만두고 나가겠다는 건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질 않아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아예. 그래서 계속 영업을 한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차인이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다는 건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쭉 가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조문이 없어요. 임차인이 통제한 이런 게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법정갱신을 따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한가로 6번에 있고요. 자, 이제 찌질이 735페이지. 여기도 차임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일방적 증액 청구 제한. 뭐가 있을까요? 일방적 증액 청구 제한. 뭐라고 돼 있을까요? 100분의 9 그냥 9 초과 증액 청구할 수 없고.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요 100분의 9라는 요 숫자가 두 군데에 적용이 돼요. 하나가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되었을 때 100분의 9 범위 내에서 증감. 또 하나가 일방적 증액 청구 시 제한. 두 군데 적용이 됩니다. 100분의 9가.
또 하나가 계약 후 또는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청구 못해. 이렇게. 이게 1, 2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5조, 이건 뭐예요? 아까 주임법에서 봤죠?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꿀 때 산정률 제한. 여기도 똑같은데 비율이 달라요. 여기는 연, 일할, 2푼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수 중 낮은 비율. 이것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니까 이게 더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1억을 바꿀 때 요걸 적용하면 1,200만 원이고 요걸 적용하면 1,000만 원이죠. 요걸 적용해요.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 요게 월 단위 차임의 상한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숫자 같은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다 봤는데 끝내긴 좀 거시기 하니까 기출 문제를 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찬찬히.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오늘 봤던 것 중에서 기출 아주 쉬운 거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680페이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권법 들어가긴 좀 뭐하고 680페이지에 보면 15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동그라미 1번 통상의 임대차라고 돼 있죠. 당연히 안전배려 의무는 없다. 특수 임대차는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통상 임대차는 없어요. 2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를 빼야 되죠? 이렇게 나와요. 너무나도 쉽지요? 3번 지상물 매수 조건은 재판상 청구할 수도 있고 재판 외로 청구할 수도 있고 4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권이 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어요. 임차인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5번 지상물 소유자에 한하여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누구다?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대인 이렇게 되죠. 16번 임차인은 필요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요. 2번 법정갱신되면 자 민법상 임대차예요.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두 가지. 하나가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 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또 하나가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 기억나세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다만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담보는 소멸합니다. 3번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 상한 조건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요 3번이 뭐였죠 이거? 아까 건물을 임차인이 증축하되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그게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 판례는 증축 부분의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증축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걸로 본다 그랬죠? 유효해요. 4번은 무단전대라고 돼 있어요. 무단전대인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갑은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갑은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없다. 4번 틀렸네요. 그렇죠? 5번은 20년 기간 넘지 못한다. 위헌 결정 받았으니까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요. 옳은 거 3번.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19번을 좀 봅니다. 19번을 보면 건축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Y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을 마치다. 누가 했는지가 안 나왔네요. 갑은이 빠졌어요. 갑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을 소유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까지 마쳤다. 자, 을 소유 땅에 갑이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뭐까지 마쳤어요? 등기. 그럼 얘는 아까 봤던 622조 대항력을 갖고 있지요? 네, 갖고 있어요. 1.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지만 을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갑은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2. 갑이 이기상의 차임을 연체했다. 이럴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었죠. 3. 갑이 건물 청구가 적법해요. 그럼 보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가 적법하면 얘는 돈 줄 때까지 동시 이행의 한배권을 행사하겠죠. 그럼 계속해서 건물을 소유하면서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용 이익은 돌려줘야지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X. 4번요. 이 건물이 여기 보세요. 건물이 병에게 경매가 됐어요. 그럼 이 병은 건물 소유권만 취득해요? 갑이 갖고 있던 임차권도 취득해요? 임차권도 취득해야죠. 병은 임차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5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자 이건 경매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갑이 건물이 경매가 돼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죠. 임차권도 병에게 넘어갔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요 임차권은 자신의 동의 없이 넘어간 거죠. 무단양도죠. 다시 한번. 갑 임차인이 소유하던 건물이 경매가 돼서 병에게 넘어가면 건물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임차권도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 을이 동의를 했냐? 안 했어요. 그럼 결국 임차권이 넘어가는 것은 을의 입장에서 보면 무단양도예요. 그럼 을은 뭐가 있어? 계약, 해지권이 있겠죠. 우리 판례. 요것도 배신행위가 아니다예요. 요것도 뭐가 아니라고요? 배신행위가 아니다. 아까 부부 사이에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있었죠. 그거하고 똑같이 배신행위가 아니니까 갑은 해지권이 있다 없다? 없다. 반면에 건물이 경매가 된 게 아니라 요 5번처럼 갑이 건물을 팔아요. 이건 경매고 팔고 이게 넘어가요. 이때는 얘 동의 받아야 돼요. 이 임차권 양도에. 만약에 동의를 안 했다면 이게 이제 무단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게 5번이에요. 그래서 4번 건물이 경매된 경우와 5번 건물이 양도된 경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둘 다 건물과 임차권이 넘어가긴 하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배신행위가 아니니까 을에게 해지권이 없어서 병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을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된 경우이기 때문에 건물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21번 보세요. 을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갑 소유 땅을 임차한 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X 토지를 병에게 전대했다. 무단전대했네요. 무단전대예요. 그럼 보세요. 4번에 보니까 병은 갑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아까 뭐에서 봤어요? 적법전대에 봤잖아요. 적법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었죠. 근데 이건 무단전대죠. 4번이 답이죠. 복잡한 것 같아도 답은 눈에 팍 들어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문제가.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2번 3번 보세요.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3번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무단전대임에도 불구하고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는 건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병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당연히 을은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고 병으로 하여금 목적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겠죠. 5번 만일 을이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정으로 배우자 정에게 넘겼어. 배신행위가 아니죠.
아니니까 해지권 없다. 그렇죠? 가불병처럼 복잡하게 나와 있어도 우리가 다 봤던 것들이란 말이죠. 됐죠? 684페이지 보세요. 23번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내용을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거 뭐예요 이거? 예? 임의규정을 골라라 하잖아요. 임의규정. 아까 제가 그랬죠. 직접적으로 임의규정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위반했지만 유효한 거 이것도 뭘 고르라는 거예요? 임의규정. 그럼 뭘 골라요? 필요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도 작년에 그렇게 나왔어요. 일시 사용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것은 그것도 답이 뭐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었어요. 답이. 작년에 그렇게 임의규정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25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이라고 되는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승이나 목적물을 개축하도록 반환하기 전 임차인이 원상회복하기로 약정 나왔네. 원상회복하기로 약정 뭘 한 거라 그랬죠 이거?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유효 무효? 유효.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 반면에 2번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이거 뭐 포기한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강행 규정이었죠. 딱히 임차인에게 뭐 유리하다 이런 거 없죠. 따라서 무효. 3번 증액을 청구했는데 임차인이 이의를 해서 판결로 갔어요. 증액 판결이 나왔죠. 증액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한다? 청구시. 언제부터? 청구시. 아까 처음에 제가 청구시로 소급한다. 이 그림 기억나세요? 안 나죠. 3시간 전에 했는데 뭐. 5분 전에 한 것도 기억 안 나는데 그렇죠? 왜 기억이 안 나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몇 번 돌아섰단 말이에요. 오늘 화장실 가느라고. 안 까먹으시려면 절대로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안 까먹으려면 안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돌아서지 말고. 어쨌든 3번 판결 확정 시간이라 언제부터? 청구시. 4번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할 수 있고요. 5번은 임대차가 종료가 됐지만 임차인이 정당하게 점유는 해. 점유는 하지만 사용을 안 해. 그럼 뭐예요? 열쇠만 딱 채워놨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것은 3번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만 볼게요. 26번 갑이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업. 임차인은 아까 보존 의무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 조심조심 선량한 관리자의 조의 의무. 그 다음에 니은 X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럼 을은 반환을 못하지요. 갑은 책임지라 그러겠죠. 을은 뭐라 그럴까요? 나 잘못 없는데 라고 주장하겠죠. 주장하니까 증명해야죠. 즉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 을이. 그렇죠? 임대인이 물건 돌려줘. 그럼 임차인이 물건 멸실됐는데 그럼 네가 책임져. 그럼 임차인은 나 잘못 없는데 라고 주장하니까 잘못이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임차인이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 이렇게 됩니다. 증명 책임은 갑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딕은 나왔네.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X 건물을 증축한 부분을 값으로 귀속시키기로 이거 뭐 포기한 거다?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거다. 유효다 그랬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부속물 매축을 포기한 거로 무효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원상회복 약정하고 요구하고를 머릿속에 꽉 키워드로 박아두시자 그랬어요. 여러 번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틀렸어요. 리얼은 아까 제가 법정 담보물권 중에 하나 그냥 간단히 기억하시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채권 확보 목적으로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하면 뭐하고 똑같다? 질권. 그거 말한 거. 틀린 모르는 것은 뭐예요? 기억 리얼.
리을은 몰라도 니은 디귿이 틀렸다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을 기억 리을로 고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임대차 문제 지금 기출된 거 몇 개 풀어봤지만 아주 어렵진 않죠. 에? 우리가 공부는 굉장히 어렵게 했지만 기출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질 않아요. 문제만 잘 파악하실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네, 반복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기출 문제도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확인해서 여러분들 풀 수 있는 훈련 시켜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뭐 한다? 물권 한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